초대도 안 했는데 왜 왔대? 청담 S호텔 연회장. 40년 만에 열린 동창회.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성공한 사람들 사이.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그녀. 맨날 찌질이 취급받던 애가 지금은 뭐야? 점집이라도 차렸나? 킥킥거리며 다가오는 두 명의 여자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은 그들의 모습. 이거라도 묻혀야 티가 나지지? 우리 쪽에선 아무도 널 몰라봤잖아? 손에 든 샴페인 잔. 그리고 벌어지는 충격적인 순간. 찰랑. 샴페인이 얼굴을 적시는 순간에도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조용한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를요. 40년 전 그 어린 소녀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찌질이에서 쓰리스타까지. 그녀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 여러분도 한 번쯤 느끼셨을 그 마음. 언젠가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고 싶었던 그 마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담 S호텔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40주년 동창회가 열리는 이 밤, 성공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과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과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어린 시절 졸업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추억의 앨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 성공담을 늘어놓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자녀들의 해외 유학 이야기를 자랑하고 있었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리 속에서 한 사람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연회장 구석진 자리에 검은 원피스를 입은 단아한 여성이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녀의 이름은 이선영.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그녀는 현역 육군 작전사령부 사령관이었습니다. 쓰리스타 중장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군 지휘관이었죠. 하지만 이곳에 모인 동창들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선영을 똑같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리버리하고 외톨이였던 그 아이, 항상 혼자 구석에 앉아서 멍하니 있던 그 바보 같은 아이로만 말입니다. 야, 쟤 봐봐. 아직도 혼자 앉아있네. 목소리의 주인은 서진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선영을 괴롭히던 3인방의 우두머리였죠. 지금은 부동산 업계에서 성공했다며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반짝거리고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쟤 아직도 혼자 살지? 들은 얘기론 백수라며 진이는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애도 없다던데? 완전 인생 망한 거 아니야? 옆에 서 있던 배수진이 킥킥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내가 확인해 봤는데 결혼도 안 했대. 애들 사이에서 완전 루저로 소문났어. 수지는 성형외과 원장 남편을 둔 덕분에 이 동네에서 나름 입김이 센 인물이었죠. 온몸에 성형수술을 해서 40년 전 모습과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는 애들 둘 다 의대 보냈는데 쟤는 뭐하고 살았을까? 수지는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우리 큰애는 서울대 의대 나와서 지금 레지던트고 둘째는 연세대 의대 재학 중이야. 놈이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맨날 찌질이 취급받던 애가 지금은 뭐야? 점집이라도 차렸나?
저 혼자만의 세상에 살던 애가 아직도 그대로네. 미라는 대기업 임원 남편을 둔 덕분에 강남에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선영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주변 다른 동창들도 슬금슬금 시선을 던지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아, 맞다. 저 애 기억나. 맨날 혼자 있던 애. 완전 이상했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숙제도 맨날 안 해오고, 선생님한테 혼나기만 했어. 선영은 그들의 시선과 속삭임을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앉아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때처럼 말입니다. 그때처럼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있었죠. 진이는 그런 선영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야, 저 애 왜 저렇게 시크한 척하고 있어? 예전엔 벌벌 떨기만 했는데. 그녀는 술 기운이 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돈 모아서 이 호텔 빌렸는데 왜 혼자 와선 구석에서 처박혀 있는 거야? 맞아. 여기 한 테이블에 50만 원씩 내야 하는데 쟤는 얼마나 냈을까? 수진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설마 공짜로 먹으러 온 건 아니겠지? 미라도 거들었습니다. 초대도 안 했는데 왜 왔대? 우리끼리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 깨네. 진짜 눈치도 없어. 저런 애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하잖아. 진이는 선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죠. 그리고는 주저없이 그 내용물을 선영의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이거라도 묻혀야 티가 나지 우리 쪽에선 아무도 널 몰라봤잖아. 찰랑. 샴페인이 선영의 얼굴과 어깨를 적셨습니다. 탄산 냄새가 연회장에 퍼졌죠. 하지만 선영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이를 바라봤죠. 하하하. 봐봐. 아직도 아무 반응이 없네. 수진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예전이랑 똑같아. 맞아도 아무 말 안 하고. 진짜 바보 같아. 주변 동창들은 여전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선영을 도와주지 않았죠. 마치 40년 전 그때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서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야겠다.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제목은 뭘로 할까? 40년 만에 만난 왕따? 아니면 여전한 찌찌리? 선영은 그 모든 시선과 조롱을 받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샴페인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고요함만 있었죠. 이것이 바로 이선영이 40년 동안 품고 살아온 상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이 뚝뚝 떨어지는 선영의 모습을 본 수진이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아, 맞다. 오늘 특별한 걸 준비했어. 그녀는 종업원을 불러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얀 생크림이 듬뿍 올라간 딸기 케이크였죠. 옛날에 너 생일 때 기억나? 우리 아무도 축하 안 해줬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는 거야. 40년 늦은 생일 축하. 주변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뭐 하려고? 재밌겠다. 사진 찍어야겠어. 누구도 말리지 않았죠. 오히려 기대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수진은 케이크를 들고 선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자, 생일 축하해. 그리고는 냅킨도 주지 않은 채 케이크를 선영의 무릎 위에 눌러 앉혔습니다. 하얀 생크림이 검은 원피스를 더럽히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으악, 완전 걸작이네. 미라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거 꼭 사진 찍어야 해. 인스타에 올리면 대박일 거야. 선영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샴페인과 케이크가 뒤섞인 얼굴에서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무리지어서 덤볐었지. 진이가 비웃었습니다. 어머, 뭐야 기억도 하네. 이젠 우리보다 말은 더 잘하네. 그때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맞아, 맞아. 수진이 손뼉을 치며 맞장구 쳤습니다. 선생님이 뭐 물어보면 벌벌 떨기만 하고 발표 시간엔 말 더듬고 완전 바보 같았어. 미라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거 본 적도 있어. 완전 한심했지. 맨날 코 훌쩍거리면서 다니고. 선영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 모든 순간들이 생생히 떠올랐죠. 복도에서 밀쳐지던 순간, 책가방이 찢어지던 순간, 급식을 혼자 먹던 순간들 말입니다. 너희들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선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죠.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아. 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고? 너야말로 똑같잖아. 그때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고. 맞아, 우리는 성공했어. 수진이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 남편 만나서 강남에 집도 있고 애들도 다 의대 보냈어. 너는 뭐 있어? 미라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야. 아파트도 여러 채 있고 딸은 해외 유학 보냈어. 그런데 넌 뭐야? 아직도 혼자 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선영은 그들의 자랑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죠. 구경하고 있는 동창들,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사람들, 웃고 있는 얼굴들. 웃어? 넌 웃으면 안 돼. 진이가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웃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때도 지금도 넌 그냥 우리 놀잇감이야. 놀잇감. 선영이 그 단어를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나는 놀잇감이었지. 수진이 킥킥거렸습니다. 맞아, 놀잇감. 심심할 때 괴롭히면 재밌잖아.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미라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없었으면 너 학교 생활 얼마나 재미없었을까? 우리가 관심이라도 줘서 다행이지. 선영은 그 말을 듣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죠.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관심. 선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관심이었다고 생각하는구나. 진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그런 표정 짓고 있어? 기분 나빠? 기분 나쁘다고? 선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케이크와 샴페인이 뒤섞인 옷을 털어내며 말했죠.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수진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너 정신 나간 거야? 너희 덕분에 깨달았거든.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왔는지 말이야. 미라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길? 백수의 길? 아니면 외톨이의 길? 그때 갑자기 연회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선영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너희는 정말 모르는구나. 선영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말이야. 진이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허세 부리지 마. 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찌질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며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죠. 연회장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그냥 호텔 직원이었죠. 실망한 사람들이 다시 선영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별거 아니네. 진이가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야, 너 아직도 아무 말 없네. 우리가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고. 선영은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케이크와 샴페인이 뒤섞인 옷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죠. 그 모습이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아무 반응이 없네. 수진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예전이랑 똑같아. 맞아도 아무 말 안 하고 괴롭혀도 그냥 참고. 진짜 답답해 죽겠어. 미라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진짜 답답해. 조금이라도 화를 내던지 울던지 해야 재미있을 텐데. 완전 나무 토막 같아. 주변 동창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애들이 제일 답답해.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없네. 예전엔 그래도 울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뭔가 이상해. 너무 조용해. 하지만 선영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만 눈빛만은 40년 전과 달랐죠. 무서워하거나 위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고 고요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너 왜 그런 눈으로 봐? 진이가 불편해하며 물었습니다. 뭔가 달라 보이는데? 예전엔 그런 눈빛이 아니었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던 눈이었잖아.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야, 말 좀 해봐.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아무 말 없으면 어떡해? 화라도 내던지. 예전처럼 울기라도 해. 미라도 답답해했습니다. 맞아, 너무 재미없어. 예전엔 그래도 울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뭔가 소름 끼쳐. 저런 표정으로 보지 마. 그때 갑자기 연회장 로비 쪽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찌직 찌직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브라보 팀 대기 중. 찰리 팀 위치 확인. 뭔가 작전을 진행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거 뭔 소리지? 한 동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행사라도 있나? 아니면 촬영이라도 하는 건가? 하지만 금세 다시 선영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더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있었거든요. 진이가 선영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우리가 포기할 줄 알아? 꿈도 꾸지 마. 선영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만 시계를 한번 바라봤죠. 그리고는 다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차분하고 단호해서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시계는 왜 봐? 수진이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누구 기다리는 거야? 설마 남자친구라도 있나? 너 같은 애가? 미라가 킥킥거렸습니다. 남자친구? 저런 애가? 말도 안 돼. 누가 저런 애를 좋아하겠어? 얼굴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무전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하게 들렸죠. 충성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군대식 용어들이 들려왔습니다. 알파팀 준비 완료. 타겟 위치 확인. 저거 군대 얘기 아니야?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무슨 행사라도 있나? 아니면 국방부에서 뭔 행사하는 건가? 하지만 3인방은 여전히 선영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진이가 선영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야, 우리 말 듣고 있어? 아니면 정말 정신 나간 거야? 대답해. 선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죠.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뭐, 들고 있다고? 수진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말투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딱딱해. 그럼 대답을 해봐. 너 지금 뭐하고 살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선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전히 정중하지만 어딘가 위압적인 느낌이 들었죠. 미라가 화를 냈습니다. 당연히 중요하지. 우리가 궁금하다고 하잖아. 너 같은 애가 뭐라고 살 수 있겠어? 궁금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려야 하나요?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진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야, 너 지금 말투 완전 이상하지 않아? 뭔가 군대 같아. 혹시 군대라도 다녀왔나? 여군이라도? 바로 그 순간 무전기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작전 개시 30초 전. 모든 팀 최종 위치 확인. 타겟 주변 민간인 안전 확보. 연회장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거 뭔 소리야? 무슨 작전? 설마 진짜 군대? 하지만 3인방은 여전히 선영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선영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거야?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선영은 다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곧 알게 될 겁니다. 곧 알게 된다고? 미라가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뭔가 있는 척하네. 진이가 비웃었습니다. 뭔가 있는 척하네. 너 같은 애가 뭐가 있겠어? 허세 부리지 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완전히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모든 사람들의 입이 벌어질 만한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직원이 아니었죠.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장 선영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한 동창이 웅성거렸습니다. 선영이한테 가는 건가? 하지만 3인방은 여전히 선영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진이가 선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 딴 데 보지 말고 대답해.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선영 앞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령관? 선영이 사령관? 뭐라고? 진이가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사령관? 제가? 남자는 선영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선영은 조용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분 후에 나가겠습니다. 충성? 남자가 경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10명의 동창들이 모두 입을 벌리고 그 광경을 바라봤죠. 충성? 경례? 선영이 받고 있는 거라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 뭐야? 진짜 사령관이라는 거야? 미라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작전회의 시간이 촉박합니다. 참모들이 모두 대기 중입니다. 작전회의? 한 동창이 중얼거렸습니다. 참모들?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십시오.
남자는 다시 경례를 하고 나갔습니다. 연회장은 여전히 조용했죠. 모든 사람들이 선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저 사람들이 착각한 거야. 하지만 바로 그때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벨소리도 특별했죠. 군가 멜로디였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선영 중장입니다. 중장? 그 말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장이라고? 선영이? 네, 상황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선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참모진 소집하고 상황실 준비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선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수진이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중장? 너가 중장이라고? 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선영이 중장? 말도 안 돼.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였죠. 그는 선영을 보자마자 바로 경례를 했습니다. 사령관님, 차량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사령관님? 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령관이라고? 장교가 계속 말했습니다. 작전사령부에서 긴급 대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부대장들이 소집되었습니다. 작전사령부? 한 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육군 작전사령부?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장교는 다시 경례를 하고 나갔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죠. 진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육군 작전사령부, 사령관, 제가? 수지는 무릎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건 꿈이야. 꿈이야. 미라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그 찌찌리가 사령관이라고? 주변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애가 중장? 사령관이라고? 40년 전 그 애가? 선영은 천천히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그 말투조차 달랐습니다. 더 이상 괴롭힘 당하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침착하고 단호한 사령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너가 어떻게 사령관이 돼? 선영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미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죠. 선영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그 교실에서 혼자 구석에 앉아 있던 그 아이가 이제는 50명의 동창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들을 내려다보는 사령관으로 말이죠.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동창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선영이 연회장을 나간 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50명의 동창들이 모두 입을 벌리고 서 있었죠. 방금 전까지 괴롭히던 그 아이가 중장이라니, 그것도 육군 작전사령부 사령관이라니. 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분명히 잘못된 거야. 수지는 여전히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중장, 사령관, 저 찌찌리가? 그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절대 말도 안 돼. 미라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사령관을 괴롭혔다고? 주변 동창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정말 중장이었다고? 육군 작전사령부면 완전 높은 자리잖아. 우리가 방금 뭘 한 거야? 그때 한 동창이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선영, 중장. 몇 초 후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있어. 정말 있어. 뭐가 있다고? 진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선영 중장, 육군 작전사령부 사령관. 여기 사진도 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각종 훈장, 해외 파견, 진급.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이었던 거죠. 수진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떻게 사령관한테 그런 짓을 했어. 미라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샴페인을 얼굴에 끼얹고 케이크를 얼굴에 쳐박고 완전 미쳤었어. 진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샴페인을 부었어. 내 손으로. 주변 동창들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도 구경만 했어. 말리지도 않았어. 사진까지 찍었어. 단톡방에 올렸어. 한 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케이크 가져다 달라고 했어. 내가 시킨 거야. 또 다른 동창이 말했습니다. 나는 영상 찍었어. 웃으면서 찍었어. 진이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저런 애가 어떻게 중장이 돼? 하지만 바로 그때 호텔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방금 나가신 분께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메시지? 진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종이를 펼쳐 읽었습니다. 동창회 참석비는 제가 모두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만든 괴물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괴물? 자신들이 만든 괴물?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괴물. 우리가 만든 괴물. 미라는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저런 애를 만든 거야. 주변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괴롭혔으니까. 그래서 군대에 갔나. 복수하려고. 진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복수 같은 거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호텔 직원이 계속 읽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내일 아침 국방부 기자 회견이 있습니다. 새로운 작전 계획에 대한 발표인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시청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한 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그럼 내일 뉴스에 나온다는 거야. 뉴스에 나오면. 수진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짓이 다 알려지는 거 아니야? 미라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사진, 영상, 다 찍었잖아. 단톡방에 올렸잖아. 진이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 지워야 해. 당장 다 지워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여러 단톡방에 올라간 사진들과 영상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죠. 한 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언론에 나가면 우리 끝장이야. 수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완전 끝장이야. 그때 또 다른 동창이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선영이가 왜 오늘 여기 왔을까? 그러게. 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굳이 여기 올 필요 없었잖아. 진이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설마 이걸 노리고 온 건 아니겠지?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있었죠. 아니야.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미라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복수라면? 복수? 한 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참고 참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미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선영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호텔 직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고.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좋았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선영은 복수를 위해 온 것이었고 그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40년 전 그 찌찌리가 이제는 그들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호텔 직원이 나간 후 연회장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격에 빠져 있었죠. 그때 진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연회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진이야. 수진이 소리쳤지만 진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옥상 문을 열고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미쳤어. 완전 미쳤어. 진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뭘 한 거야?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 쉬러 나왔구나. 진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차분한 표정으로 말이죠. 선영아.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나도 잠시 바람 쐬러 나왔어.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차가 아직 안 왔거든. 진이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친 거야. 완전 미친 거야. 선영은 옥상 난간 쪽으로 걸어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보는 야경이 참 좋네. 선영아. 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런 사람? 선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 중장? 사령관? 그런 대단한 사람. 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건 아냐. 아니야. 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너를. 선영이 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나도 여기 올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동창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참 고민했거든. 그럼 왜 온 거야? 진이가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4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변했을지 말이야. 진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참담해졌습니다. 우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실망했어. 선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금은 변했을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 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선영은 그런 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 그런 건 이미 했어. 오래전에. 정말? 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사실 나도 예전에 죽으려고 옥상에 올랐었거든.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 말이야. 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죽으려고? 그때 너희들이 너무 심하게 괴롭혔어. 매일매일 지옥 같았거든.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교 옥상에 올라갔지. 선영아. 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말렸어. 죽지 마. 그래봤자 걔들은 안 변해. 라고 했지. 누가? 진이가 물었습니다. 누구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 말 하나로 나는 살기로 했어. 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심했지. 언젠가는 너희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진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아이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갔어. 선영이 말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죽을 만큼 훈련했어. 매일 너희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말이야. 우리 때문에 그런 고생을. 진이가 흐느꼈습니다.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 오히려 감사했거든. 선영이 웃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 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응, 만약 너희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 덕분에 나는 괴물이 되었지. 괴물. 진이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맞아. 나는 너희들이 만든 괴물이야.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이 이제 너희들 앞에 서 있지. 진이는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너는 복수하려고 온 거야?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복수라. 그런 거창한 건 아니야. 그럼 뭐야? 진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선영이 말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너희들이 그대로인지 말이야. 진이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확인? 그리고 이제 확인했어. 선영이 웃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 그때 아래에서 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의 차가 도착한 모양이었죠. 가야겠네. 선영이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서. 진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선영아,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알게 될 거야. 내일 아침?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방부 기자회견 보면 돼. 선영이 말했습니다. 아마 재미있을 거야. 선영이 옥상을 떠나려 할 때 진이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선영아, 정말 미안해. 선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내일 뉴스 잘 봐. 그리고 선영은 옥상을 떠났습니다. 진이는 혼자 남아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대회의실. 전국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국방부 정례 브리핑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오늘은 육군 작전사령부의 새로운 훈련 계획에 대해 이선영 중장님께서 직접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선영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말끔한 군복을 입은 그녀의 어깨에는 3스타 계급장이 번쩍이고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작전사령부 사령관 이선영 중장입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기 시작했죠. 그때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진이가 리모컨을 꽉 쥐고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저게 정말 선영이야? 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그 애가 화면 속 선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더 이상 괴롭힘 당하던 그 아이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다른 동네에서는 수진이 휴대폰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단톡방에는 온갖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야, 이거 봐. 뉴스에 나왔어. 선영이 진짜 사령관이었네. 우리 완전 망했다. 동창회 영상 다 지웠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습니다. 다 지웠어. 하지만 이미 늦었을 것 같아. 미라는 회사에서 몰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와, 저 사령관 되게 카리스마 있네. 여성 중장이 저렇게 젊을 수가 있나? 엄청 엘리트 코스 탄 것 같은데? 미라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사람을 괴롭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국방부 브리핑장에서는 선영의 발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새로운 훈련 계획은 정신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 말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령관님, 그런 정신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나요? 선영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때로는 시련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시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창시절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죠. 진이는 그 말을 듣고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학창시절 어려운 일들, 그게 자신들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사령관님의 리더십 철학이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영이 답했습니다. 기억하라. 오늘의 내가 내일의 너를 만든다고요.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자신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과거의 행동, 분명히 자신들을 겨냥한 말이었죠. 또한 저는 복수보다는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죠. 미라는 회사 화장실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성장? 선영은 정말로 그들을 용서한 것일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령관님,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동창회 관련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간 브리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의 표정도 살짝 굳었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영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호텔에서 열린 동창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한 분을 괴롭히는 모습이 SNS에 유포되었는데 그분이 사령관님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습니다. 진이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벌써 SNS에 올라갔다고? 분명히 다 지웠는데? 수진도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선영을 괴롭히는 사진들이 여러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죠. 댓글들도 무서웠습니다. 저런 애들이 사령관을 괴롭혔다고? 완전 쓰레기들이네. 신상 털어야 함.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미라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브리핑장에서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이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내용을 보고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히실 생각이신가요? 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판단은 다를 수 있겠죠. 그 말이 끝나자 기자들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방부 브리핑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 되고 있었거든요. 진이는 텔레비전을 끄고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자신들을 알게 될 거였죠. 수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미 수백 개의 메시지와 전화가 와 있었거든요. 미라는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이제 선영의 복수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찌찌리가 이제는 전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고 그들은 숨을 곳이 없었죠. 일주일 후 육군 작전사령부 사령관 집무실. 넓은 사무실 안에는 태극기와 부대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훈장과 표창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지난 일주일 동안 그들의 일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사령관 괴롭힌 동창들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기사가 올라왔고 그들의 신상은 완전히 털렸습니다. 직장에서는 따가운 시선을 받았고 가족들에게는 실망을 안겨주었죠. 사령관님,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부관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이, 배수진, 노미라. 세 분이 함께 왔습니다. 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몇 분 후 문이 열리며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랐죠.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해진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기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와도 될까요? 선영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선영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죠.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드셨죠? 선영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견딜만 했나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죠. 40년 전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선영이 말했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지옥 같았거든. 세 사람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가 말렸어. 죽지 마. 그래봤자 개들은 안 변해. 라고 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 너희들은 정말 변하지 않았더라. 선영아.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선영이 그들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편하게 말해. 우리 동창이잖아. 그래도 너는 이제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선영이야. 선영이 말했습니다. 40년 전 그 아이와 같은 사람이야. 미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 오래전에. 정말? 진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힘들어지거든. 선영이 말했습니다.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보다는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라와 진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선영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마. 선영아.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선영은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따뜻한 사람이 돼. 응.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줘. 선영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도록 말이야. 응, 꼭 그렇게 할게. 진이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책상 서랍에서 명함 3장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야.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만나서 좋네. 이제야 진짜 어른들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잖아. 미라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선영아, 행복해? 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세 사람은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을 했죠. 40년 전 그 찌찌리는 이제 누구나 존경하는 사령관이 되었고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선영 중장이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